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계획에서 건축법규.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 그 전에 뭐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연 면적 이런 것들을 배웠고, 저번 시간에는 층고, 층수, 그 다음 반자 높이, 처마 높이 등등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대지와 도로. 먼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대지는 접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지가 무슨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대지라 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했죠. 즉,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접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도가 뭐냐? 도로에 접한다는 얘기죠. 도로에 접하는 땅, 이게 접도, 대지. 자, 그런데 그냥 접해야 되는 게 아니라 2m 이상, 즉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고 주변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출입이 가능하고 또 그걸 허가권자가 인정을 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다 2m 이상을 접도, 도로랑 만나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자, 도로는 4m 도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2m 이상 접하는 데가 있어야 이 땅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축법상의 도로라 하면 사람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요 폭이 4m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만약에 도로가 있다. 그런데 여기가 4m가 안 돼. 3m밖에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양쪽 대지가 있으면 이 중간에서 3m의 절반씩 2m씩 2m씩 가서, 즉 0.5m씩을 도로에 포함시켜서 도로에 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런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지 면적에서 그만큼 도로에 내어줘야만 대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도로에 막다른 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 보통 골목길 같은 데 많겠지. 자, 그런데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m가 안 되는,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너비가 2m면 됩니다. 차가 한쪽으로 일방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겠죠. 그런데 10m 이상 35m 미만이 되면 3m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35m 이상 길다 할 경우에는 무조건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읍면지역, 저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걸 4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막다른 도로라고 하지. 그런데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재야 될까? 자, 기역은 요 도로의 저 반대쪽 끝선, 니은은 중심선, 디귿은 도로의 안쪽 끝선이지. 자, 어디일까? 네, 맞습니다. 바로 디귿. 이 도로의 여기 시작되는 부분부터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막다른 도로 10m 미만은 2m 이상, 즉 1번 그림처럼 도로가 10m 미만일 경우에는 폭을 2m만 주면 되고, 35m 미만은 3m, 그 다음 아주 길다, 35m가 넘는다 할 경우에는
6m를 주게 됩니다. 자, 이건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8m이다. 그 도로의 최소 너비값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8m 기억나죠? 방금 전에 했으니까 10m 미만, 그 다음 10에서 35m, 35m가 넘는 경우 세 가지였지? 2m, 3m, 6m. 답은 3번이죠. 18m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H와 F 사이, 즉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요 폭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일단 여기까지 진입하는 요 사이의 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25 더하기 14 얼마죠? 39m죠. 즉 우리가 10m 미만은 2m, 10에서 35m까지는 3m, 35가 넘어가면 6m라고 했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입하는 25m의 길이에서는 3m만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그런데 꺾어진 이 부분에서는 25m가 넘어간 여기까지는 39m가 되기 때문에 6m를 줘야 되는 거죠. 답은 6m죠. 자, 이런 문제는 수행평가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다다음 주에 왔을 때 한번 수행평가에 미리 얘기를 하고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수행평가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문제. 자, ABC의 도로가 있습니다. C를 통해서 A랑 B로 갈라지는 이런 도로. A는 25m, 여기가 25m라는 얘기죠. B는 10m, 여기가 10m. C는 12m. 자, ABC 각 도로의 폭은 얼마씩을 확보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좀 풀어볼 시간을 줄까요? 잠시 한번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자, 많이 풀어봤죠? 벌써 답이 나온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A부터 C라인까지를 살펴봅시다. 요 라인. 자, 요 라인의 총 길이는 25 더하기 12 37m죠.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10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폭 2m, 10에서 35m까지 미만일 경우에는 3m, 35가 넘어간다 그럴 경우엔 6m를 했습니다. 37m는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즉 AC 라인은 37m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6m여야 됩니다. 그럼 BC 라인을 보자. BC 라인은 10m 더하기 12m 총 22m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BC 라인은 도로폭 3m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C 골목에서 꺾어져서 A로 들어가고 B로 들어가는데 C 골목까지의 요 길이는 따로 보는 거지. 요 집들은 요 C 골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A 골목까지 B 골목까지 영향을 받진 않죠. 즉 C라인은 따로 보는 거야. 12m죠. C라인의 길이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도로폭 3m만 되면 되죠. 여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C라인은 3m인데 AC라인에서 A라인 이 부분만 6m를 주면 되겠죠. BC라인도 마찬가지. C라인은 3m, B라인도 3m. 여기는 쭉 BC, 여기까지는 다 3m. 이쪽 부분만 좀 넓혀지면 되겠네. 이렇게. 답은 B와 C의 도로는 3m 확보, A 도로는 6m 확보가 되겠죠. 자, 지금 건축법상의 도로 그리고 막다른 도로에 대해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대지는, 즉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대지라고 했으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땅은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게 바로 접도의 의무였습니다. 그럼 이런 땅을 볼 수가 있겠지. 자, 왼쪽부터 세 번째 그림, 요런데 이렇게 같은 너비로 오는데 여기는 2m만 확보됐으면은 무조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대지는. 자, 왼쪽 두 번째 대지, 얘는 2m 확보를 했고 점점 넓어져. 2m가 넘다는 얘기지. 여기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기도. 다만 맨 왼쪽과 맨 오른쪽처럼 도로가 폭이 좁아지는 경우나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생긴 경우는 그 해당 허가권자에 있는 공무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땅을 살 때 여러분이 나중에 땅을 산다면 이런 두 번째나 세 번째 땅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전혀 없는 땅, 보행이 안 되는 땅, 그런 걸 맹지라고 합니다.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법입니다. 자, 그림처럼 도로랑 막혀있는 땅, 저 안에는 땅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가 없죠. 이 점포 통해 가지고 가서 이 뒷문 나가면 되잖아. 말도 안 되지. 자, 이런 걸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예를 보면, 자, 검은색 땅이 있고 여기에 A씨의 땅, B씨의 땅, C씨의 땅, D씨의 땅이 있고 이런 자료형 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막혀있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 지금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국유지가 가로막고 있고 맹지는 이렇게 돼 있는 땅, 즉 도로랑 갈 수가 없는 땅을 얘기하지. 그럼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 혹은 맹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땐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그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혹은 그 땅을 매입해서 사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있긴 있어. 도로가 있긴 있는데 갈 수는 있어. 근데 이 도로가 4m짜리가 도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요 도로에 3m 도로를 감해서 만들어서 통행을 해야 되겠지. 자, 지금까지 접도의 의무는 모든 대지는, 즉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는 크기도 달라져야 되겠지. 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3m가 아니라 6m 이상 도로에 2m가 아니라 4m 이상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자면 자,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에서는 4m 도로에서 2m 이상만 도로에 접하면 됐는데, 접도하면 됐는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훨씬 넓게 3m 이상을 접도해야 되고, 그 도로도 폭이 6m 도로는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의 합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연면적이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면적이죠. 그런데 용적률이 200%라 하면 요 땅에서 이 땅에 꽉 차게 건물을 지었을 때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막다른 도로와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가 여기, 막다른 도로 여기까지 15m입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던 10m, 그 다음 10에서 35m, 그 다음 35m가 넘는 경우 각각 도로의 폭은 2m, 3m, 6m였습니다. 여기는 15m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폭은 3m를 줬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대지에 건축물을 졌을 때 건축물의 규모가 200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 이상이라면 6m 이상 도로에 접도하는 면적이 4m가 돼야 됩니다. 2000이 넘어간다면, 방금 전에 배운 거죠. 2000이 넘으면 안 되겠지. 여기 3m니까. 즉 답은 2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꼬고 꼬아서 두 가지를 짬뽕해서 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틀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건축선의 지정. 자,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노란색의 대지가 있다. 대지는 요만큼이야. 그런데 요 위에는 3m 도로가 있어. 이 도로폭을 4m를 줘야지 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즉 1m만큼을 내줘야 됩니다. 1m. 또 반대쪽 도로는 똑같이 3m 도로야. 근데 옆에는 대지가 있어. 하천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도로 중심에서 2m, 즉 0.5m만 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요렇게 깎이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땅일 경우에.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 한계 선, 이걸 건축선이라 한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선, 거북선이 아니야 건축선. 자, 우리가 4m 도로에 의한 건축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지. 아까 얘기했던 4m 이상의 도로인 경우는 그냥 만약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랑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되겠죠. 하지만 3m가 안 되는 도로다, 예를 들어 3m다 그러면 요 중심선에서 3m의 절반 2m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만약 요 도로가 3m면 0.5m를 후퇴해야 되겠지. 양쪽으로 2m씩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쪽에 하천, 철도 이런 후퇴할 수 없는 선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끝선에서부터 3m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즉 여기서 3m 후퇴한 요 선이 건축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4m 도로에 의한 건축선은 세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랑 도로 경계선 자체가 건축선이 되는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2m만큼 와가지고 건축선이 되는 경우, 도로 끝선에서부터 3m를 와서 건축선이 되는 경우. 자, 그런데 이렇게만 계산하면 편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자, 도로의 모서리 부분 때문에 여기서 차가 지나갈 때 이 모퉁이 부분 때문에 좀 걸리겠죠. 좀 더 원활하게 돌 수 있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퉁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야. 그걸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이라 합니다. 자,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 가각전제라고 했죠. 가각전제 무슨 뜻이냐? 한자로 가자는 거리 가자입니다. 각자는 뿔각, 전자는 자를 전, 제자는 빼일 제, 뭐 제외하다 할 때, 즉 뿔처럼 튀어나온 이런 모퉁이는 일정 거리만큼을 잘라서 빼준다는 얘기야. 가각전제. 자, 즉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접한 도로의 교차점부터 일정 거리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으로 한다 라는 것인데, 이때 가각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이런 부분, 이렇게 잘린 부분,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을 할 때에도, 건폐율, 용적률을 할 때에도 모두 제외됩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지. A나 B, C 같은 경우에는 다 2m씩 후퇴를 해가지고 2m의 삼각형만을 빼줬고, D랑 E,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3m씩을 후퇴해서 이 3m를 이루는 삼각형 부분을 빼줬습니다. 그런데 F 부분은 3m를 또 해줬지. 자, 어떤 기준에서 할까? 자, 그건 표가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 자, 90도 미만일 경우에 교차각이 도로에, 자, 6m 이상 8m 미만 도로는, 만약에 똑같은 6m 이상 8m 미만의 도로랑 만날 때에는 4m씩을 빼줍니다. 후퇴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6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4m 이상 6m 미만의 도로랑 만나는 경우에는 3m만 빼줍니다. 마찬가지 90도 미만에서 4m 이상 6m 미만의 도로가 6m 이상 8m랑 만날 때에는 3m, 4m 이상 6m랑 만날 때에는 2m를 해줍니다. 그리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의 경우에는 위에랑 또 다르게 봐야 되는데, 6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똑같은 도로랑 만날 때에는 3m, 나머지는 다 2m를 해줍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있다. 이런 도로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가 틀리지. 오른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90도 미만의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윗부분 이렇게 잘랐을 때 90도 미만, 여기에 포함이 되지. 그리고 한쪽 도로가 6m 도로지. 자, 6m 이상 8m 미만 이 도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랑 만나는 도로 4m 도로입니다.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는 여기랑 만나서 이 3m씩을 감해주면 되죠. 이번엔 반대편 경우를 봅시다. 바로 이 부분, 얘는 90도가 넘습니다. 90도 이상 110도 미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서 아랫부분에 적용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밑에 부분, 그리고 도로 하나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6m 도로랑 만나는 도로는 4m 도로야.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즉 여기서 만나는 각 그 도로는 2m씩을 감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얘도 아까랑 똑같겠네. 자, 90도 미만이기 때문에 위에 포함이 되고, 6m 도로랑 6m 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면 위에 4m가 되겠죠. 여기는 4m만큼 감해주면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엔 90도 이상 120도 미만입니다. 표 밑에 부분 적용해야 되겠지? 자, 얘가 6m 도로, 얘랑 만나는 도로 또 6m 도로, 즉 이렇게 3m가 되겠죠. 각각 3m씩 교차점부터 후퇴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바로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4m 도로에 의한 건축선, 그 다음 지금 얘기하는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건축선 지정하는 법을 배웠는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도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에서 보면 이 건축물들은 다 도로를 넘지 않고 있지. 즉 건축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물과 그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지표 아래 지하층을 제외하고. 이렇게 건축선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여기를 튀어나와서 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도로면부터 4.5m 이하의 창문이나 문, 이런 것들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4.5m가 여기라고 합시다. 도로면부터 여기까지 이게 4.5m라는 얘기지. 자, 그럴 때 이렇게 창문을 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4.5m가 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이런 여다지가 아닌 미다지 창문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아니면 건축물을 이만큼 후퇴시켜 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든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건축 법령상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한다. 2번, 도로 모퉁이에 각각 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3번,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번,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은 건데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풀어봤습니까? 답은 몇 번이죠? 자, 볼까? 먼저 건축선은 대지랑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 일반적인 경우에, 즉 도로가 4m 도로일 경우에, 3m 넘는 도로일 경우엔 건축물을 건축한 한계선 맞는 얘기지. 2번, 도로 모퉁이에 각각 전제된, 즉 모퉁이 도로에 의해서 잘린 후퇴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 및 건폐 수량을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여기만 아니지. 이것도 다 제외가 돼야 되지. 답은 2번이죠. 3번,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즉 4m 도로에 미달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즉 2m만큼을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맞는 얘기죠. 다만 한쪽에 하천이나 철도가 있을 경우에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 아니라 소요 너비만큼, 즉 4m만큼을 후퇴해야 되겠지. 자,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모퉁이 도로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지가 있다. 이 중에서 A 부분, 즉 요 부분에 건축선으로 인해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자, 얼마만큼 후퇴할 것이냐, 요걸 묻는 문제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풀어봤습니까? 자, 일단 여기가 지금 90도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니까 바로 밑에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한쪽 도로는 6m야. 즉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한쪽 도로 3m죠.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즉 2m, 여기 2m, 여기 2m, 이만큼을 물러나는 거지. 자, 제외되는 면적, 삼각형, 직각삼각형 구하는 면적 2 곱하기 2 나누기 2죠. 답은 1번이죠. 2제곱미터. 자, 다음 문제. 아까랑 비슷한 문제지만 조금 다르지. 뭐가 다르냐? 도로가
이번엔 6m랑 6m입니다. 아까는 6, 4였지. 자, 한번 풀어보자. 자, 다 풀었습니까? 아까랑 똑같이 90도지? 즉 밑에 포함이 됩니다. 밑에에서 6m랑 6m가 만나는 바로 여기죠. 3m죠. 3m, 3m 후퇴가 되는 거죠. 자, 3, 3 직각삼각형 3 곱하기 3 나누기 2 얼마죠? 4.5 제곱미터겠죠.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좀 전과 다른 거, 이번엔 4m, 4m 도로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까? 몇 번이지?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90도로 꺾어진 블록이지. 즉 밑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4m 이상 6m 미만의 도로에 포함이 되니까 바로 여기랑 여기에 포함이 되니 2m가 되겠죠. 즉 2m, 2m를 후퇴한 삼각형만큼의 면적이 빠지는 거죠. 2 곱하기 2 나누기 2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답은 1번 2제곱미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용도 구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